했고 실제 들은 강의를 수강한 그걸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조정 그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지금 저희 사건은 지금 개월수로 네네, 2개월 맞아요. 내에 쓰면 네네. 2개월당 얼마 20%가 네네. 수강한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의뢰인이 맡은 그 한 수강의 형태가 네. 어떤 건지 그거 좀 궁금해요. 그거 한번 제가 그러면은 이제 단체방 한번 파가지고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분명히 인터넷 강의 거예요. 인터넷 강의인데 인터넷 강의를 뭐 어느 정도 일부만 수강하고 했다고 하면 그 네네. 일부 수강한 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 아, 이런 그 조정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뭔가 대항을 한다면 그게 좀 낫지 않을까. 20% 정도는 무난하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 보험 이런 데. 위약금 20% 정도 잡는 거는. 그것도 얘네들도 실제 계산한 금액으로 가지고 해서 그렇죠. 그 그 두 부풀린 게 개, 아니라 그 두 개는 빠져 나가는데 180을 돌려줘야 되나? 그래서 그 저희가 뭔가 비빌 수 있는 거는 네네. 그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 만약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 강의를 전부 다 듣고 나서 취소한 거다 그러면은 돈 돌려주는 게 더 나은 거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 한 예를 들어서 100시간 중에서 한 4~5시간밖에 안 했다라고 네네. 하면은 그 정도만 기준으로 해서 그냥 돌려주고 이 약정 자체가 불리한 거다. 그렇죠. 실제 개월 수도 아니고 실제 들은 강의 그렇죠. 그걸로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저게 대표님께서 주신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 보호원에서 조정하는 맞아요. 거라서 조정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네.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예. 뭐 제가 이거 사실 제가 다 네, 읽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읽어봤으니까. 예. 저희도 반대 역으로 아니고 임대차 같은 사람이 돈 못 받은 사람이 또 거기 청구해야 될 것도 지금 있거든요. 2명 모아놨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저거 조정안들 가지고 뭔가 떠들어대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한번. 근데 문제는 저게 조정안일 뿐이라 법적으로 가면 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봐서 이게 강의 싹 다 듣고 그냥 말 그대로 의뢰인들 중에서도 강의 다 이제 우리 동영상 같은 거 싹 뺀 다음에 좀 더 낙관감 같은 게 아니라 싹 환불해보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냥 200만 원 그냥 돌려주는 아니면은 그 주식을 찍어줬는데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예, 근데 그것도 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 강의 수강하는 것 자체에 그게 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그 강의 형태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저도 이런 거 처음 봐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 있을 누군가요? 죄송해요. 또 받아야죠 또. 사실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안 받으면 계속 전화가 옵니다. 아, 정말 계속 전화가 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시간이 제가 앞서네요 오히려. 이고 라면이었나요? 그냥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고 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잠시만 옆으로 좀만 이동할게요. 오케이, 좀 더 앞으로. 옆으로 좀만 돌릴까요? 아니, 그렇죠. 좋습니다. 고개는 다시 돌아올게요. 완벽하고요. 이대로 진행합니다.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치 8주의 상해라면 합의금으로는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17년 전 특수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4년 전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과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는 점을 잘 기재하시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고 정 안되면 공탁을 거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나이 먹고도 이렇게 사람 막 패네요. 자, 20번째 사진 유출입니다. 바로 갈게요. 친구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어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올렸다면 그 친구분은 정보통신망 이용법상의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그 친구에게 보내준 분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됩니다. 의뢰인께서 두 친구를 고발하면 그분이 초범이라면 벌금 정도만 받을 것입니다. 수사가 개시된다고 해서 그 회사에 통보가 되는 일은 없고, 다만 그 친구분이 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해당 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친구가 만약 자수를 한다면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전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발 또는 자수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 가장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진짜 많네요. 어디서 이렇게 많을까요? 자, 음란 사진입니다. 바로 갈게요. 만남 어플로 만난 사람과 인터넷 채팅 도중 화가 나서 성기 사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아니었고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였다면 2, 3주 전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고, 조사가 개시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엄연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주거지 인근에 서면으로 고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잘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잘해주셨고요. 속도 괜찮으셨죠? 네, 괜찮아요. 자, 그냥 앞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그 다음에 문 조금만 돌리실게요. 좀 더. 오케이, 좋습니다. 안 불편하시죠? 네. 고개는 살짝만 턱 내시고요. 이렇게 그냥 턱 완벽해요. 자, 짜자잔, 22번째 인터넷 모욕죄입니다. 바로 갈게요. 넘어가셨다. 오케이, 좋아요.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신 의뢰인께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속가가 5천만 원으로 해당되고,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8개월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치료에 들어간 비용 모두 그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추가로 향후 치료비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차시지 오늘? 오늘 아주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오늘 좀 뭔가 약간 진짜 커피 이제 한 10잔 마셨어요? 오늘 커피 한 좀 많이 마셨더니. 그래요? 오늘 좀 뭔가 힘차신데? 그런가요? 네. 물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오케이. 바로 다시 한번 갈게요.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신 의뢰인께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속가가 5천만 원으로 해당되고,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8개월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치료에 들어간 비용 모두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추가로 향후 치료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네. 받으실 수, 이거 몇 개이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게 이걸 한번 네. 네. 프로폴리스 이게 한번 생각해보니까 이제 입이 꼬일 때가 됐네요. 22번이니까.
근데 다행인 게 날이 풀렸어. 아, 그러니까요.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워요. 일단 안 추워요. 네. 오히려 지금 보시면 덥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거 입추부터 어는데 그건 아니니까. 자, 좀만 힘내시고요. 자, 바로 진행합니다.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신 의뢰인께서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속가가 5천만 원으로 해당되고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8개월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에 들어간 비용 모두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추가로 향유 치료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가 끝난 후에 민사를 제기하는 이유는 형사 판결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고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전에 증거를 모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나은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읽을 때 잘 모릅니다. 읽을 때는 비슷한 편이 막 들어가면 그래. 몰라요. 근데 써 있는 걸 보면 압니다. 또. 네. 아씨. 자, 괜찮고요.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할게요. 23번째 바로 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한 의뢰인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가해자가 공개적인 인터넷 게시판에서 합의금을 돌려달라면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예전에 그 가해자를 고소하였다는 사실은 고소장 제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때와는 다른 모욕 사실로 고소를 하는 것이니 무고죄에 해당한다거나 재고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시만요. 뭔 냄새지 했더니 프로폴리스 냄새가 슬슬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슨 약이잖아요. 엄밀히 약이잖아요. 약 냄새가 벌꿀이라던가 뭐 하여튼 뭐. 네, 벌꿀. 벌꿀인 거죠 이게. 네. 좋네요. 저도 가끔 뿌립니다. 자,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알아서 뭐 할지 정말 드물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전처로부터 지속적으로 모욕을 받고 있는 의뢰인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그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문자로 욕을 몇 번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페이스북 사진에 댓글을 달아 의뢰인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린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이 그 가해자에게 문자로 욕을 몇 번 한 것은 그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가해자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커피 좀만 드시세요. 알겠습니다. 뭔가 힘이 너무 참.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닌데 힘들어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너무 힘차서 힘이 들어 보이십니다. 자, 편안하게 할게요. 말하듯이 저한테 말하듯이 하시면 돼요. 또 모욕민 명예훼손입니다. 바로 갈게요. 미성년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사람들 왜 이렇게 경적을 많이 올리는지. 많이 올리죠. 저는 진짜 경적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좀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저도 원래 안 네, 올리는데 그냥. 저는 오히려 어떨 때 올리냐면 끼어들고 이런 차에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네, 딱 봐도 앞에서 이런 거 있죠. 차선 하나에 두 개 동시에 네, 들어가요. 이럴 때 아니면 네. 딱 봐도 얘 졸아. 그렇죠. 술 먹은 그런 거 거 맞아. 맞아요. 진짜 앞에 뒤에 있는데 불안할 정도로 막 네. 이렇게 그럴 때 좀 하고 맞아요. 그럴 때는 저도 빵빵 해줬는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근데 그런데 저 습관이래요. 습관이에요. 좀 기분 나쁘다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총으로 쏘는 경우도 네, 종종 있거든요. 그냥 내려서. 근데 엽총 같은 거 뒤에서 꺼내가지고 막 한적한 시골길 같은 데는 화나니까 막. 근데 그나마 이러면 그나마 낫지. 진짜 말씀하신 지방 시골 같은 데도 부산 같은 데 가면 네네. 저는 거기서 그렇죠. 부산을 싸려고 욕하는 건 아닌데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부산에만 가면 사고 나기 직전까지만 가버리니까 너무 싫습니다. 네, 괜찮아.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자, 25번 명예훼손 모욕입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때 부모님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에서 고소권자를 성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적 영역이므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역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면 수사관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혼자서 고소를 준비하지는 마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 양육비 다음 거 바로 갈게요. 조금 남았습니다. 4시에 출발하실 수 있겠네요. 과거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과는 달리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하면 인정될 양육비 액수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각서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이 된다면 피고가 부담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고 전부 기각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변호사 소송 비용만을 생각해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되므로 면이구나. 네, 이거 좀 뭔가 네, 이거 말도 꼬였고 네네. 약간 말이 좀 읽으시면은 뭔가 약간 좀 갈수록 무슨 네, 이게 이제 자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인정돼? 뒤로 가서 이제 빠졌다. 그렇죠. 네, 이제 지루하기도 하고 약간 막 했다. 이제 26번 정도 됐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잘 되시고요. 네, 그래도 해주신 게 어딥니까? 네. 이거 좀 수정을 해드릴게요. 네. 이거 이대로 읽으면은 분명히 또 틀리실 거, 네. 오류가 났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과거 양육비를 맨 마지막 줄이 진짜 이상하네요. 네. 이게 그냥 소송 비용만을 생각해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네. 그냥 소송 비용을 생각해서 그냥 그럼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왜 변호사를 쓰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 비용 생각해서 변호사 안 쓰고 진행하면은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 이렇게 적으려고 그랬는데 잠시만요. 이게 참.
단순히 변호사 소송 비용만을 생각해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스스로 하려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될까요? 네네, 맞아요. 혼자서라고 할게요, 그냥. 네네, 혼자서. 혼자서 진행한다면 경제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제가 한번 나름 고쳐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몸 좀만 돌려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위에 건 같습니다. 지금. 그 자막이 이거 위에 거. 네네. 아, 네네네네. 그렇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바로 다시 한번 갈게요. 양육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과는 달리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해서 인정될 양육비 액수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각서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된다면 피고가 부담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을 확률이 높게 되고. 제가 그렇게 써놨나요? 아니요.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써놨나요? 마침 제가 좀 깜빡내는 것 때문에 잘.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 제가 좀 바꾸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보시면요. 부담으로 한다? 우리가 지금 24번, 26번인가요, 지금? 네. 이렇게 올라갔어. 아, 오늘 왜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오늘? 녹화를 더 올리는데요? 받을 수 있게 될 확률이 높고. 네. 저는 잘 썼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잘못 읽었습니다. 네. 피해를 피하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몸 살짝만 돌려주시겠어요?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약간만. 오케이, 좋아요. 면 살짝만. 네, 좋습니다. 완벽해요. 바로 지나갈게요. 과거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일반 채권과는 달리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하면 인정될 양육비 액수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각서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 청구가 전부 기각이 된다면 피고가 부담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될 확률이 높고, 또 전부 기각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변호사 소송 비용만을 생각해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혼자서 진행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바로 27번 쫙쫙쫙 하고, 아이고, 4시네. 4개 남았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네. 자, 바로 갑니다. 천천히.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에게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법원에다가 하면 되고 신청서는 법원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벌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가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면 합의 금액은 500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 명령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만약 각하된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자, 항소 인용 뭡니까? 성명 인용. 이거 잠깐만요. 괄호로 쳐주셨는데요. 항소 인용 성명 준비 명령. 네. 도과 기간 확인. 네. 그렇게 써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뭐 일단 한번 읽어보고요. 네네. 제가 이번 입장에서 전체 뭐죠? 이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의뢰인이 민사소송 사건 검색을 해보시고는 항소 인용 성명 준비 명령, 도과기간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이긴 경우 피고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피고가 부담하고 항소 이유가 적힌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피고가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간을 정하여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는 그 기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재판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피고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도과기간 확인이라고 기재해 놓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한 원고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성명 준비 명령이 뭐예요? 그게 그냥 그 말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항소 이유서를 뭐 7일 내에 내시오. 그 제목이 성명 준비 명령이에요. 그럼 이렇게 써도 되나?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성명 준비. 그게 내리는 게 성명 준비 명령. 이거 제가 조금만 수정해서 한 네네네. 번더 부탁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뜯어보면 알겠는데 이게 영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했는데요. 피고가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간을 정하여 성명 준비 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별거 아닌데. 네네. 이건 컸습니다. 무슨 그러면 자 또한 물론은 또한으로 바꿀게요. 네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그 기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대로 되지 않으면 이때 도과기간 확인이라고 기재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적어도 질문과 답변은 싱크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정말. 네, 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좋습니다. 자, 별거 아니지만 이왕이면 최대한 친절하게 가볼게요. 자, 선생님 거기 살짝만요. 오케이, 완벽하고요. 바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민사소송 사건 검색을 해보시고는 항소 인용 성명 준비 명령, 도과기간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1심에서 이긴 경우 피고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피고가 부담하고 항소 이유가 적힌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피고가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간을 정하여 성명 준비 명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기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재판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피고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때 도과기간 확인이라고 기재해 놓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한 원고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힘내시고 2개만 더 할게요. 자, 바로 진행할게요. 힘들게 작성한 졸업 논문을 표절당하셨다는 의뢰인께서 문의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논문을 표절한 경우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고 표절한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작성한 졸업 논문을 2017년도에 누군가가 표절하였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의뢰인의 국문 논문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였고 서론, 본론, 결론이 일치하며 도식과 그림까지 일치하는 경우 이는 의뢰인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 주셨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베끼는 경우도 있나요? 영어로 다 그대로 베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 네. 영어로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작품 처음 보시고요. 오케이. 탁 살짝. 네, 좋아요. 마지막 보이스 피싱입니다. 네, 또 눈이 맞았네요. 바로 갈게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의뢰인께서 가해자, 즉 피고인 재판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것이 인용된 경우 그 결정문은 민사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 배상 명령에 따라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전세보증금, 차량, 동산 등에 대한 압류 또는 경매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등기부 등본 확인, 재산 명시 신청 등의 방법이 있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은 거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케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요. 거의 얘네들은 숨겨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없는? 그 대빵들이 다 가져가니까 중국에 잡힌 애들 다 중국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거든요. 그 밑에 전달책들 해서 뭐예요? 그냥 용돈 받나? 그거 하면은 그 이제 돈 전달해준 애들이 돈 줘요. 용돈식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아, 근데 그것도 결국 작진 않구나.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근데 다 쓰겠죠. 하긴 이런 애들 네. 뭐 그렇죠. 모르지. 그리고 진짜 큰 돈은 다 중국에 있는 애들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 애들은 잡히지도 않아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그래서 네. 바로 나가셔야죠. 한 4시 한 15분쯤에 아, 그래요? 네네. 아, 저도 한 5분 정도 있다가 아, 나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고 저도 오늘 되게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또 정 대표님 일인가요? 아니요, 제 이름 아. 그 정님 이름은 안 중요하죠. 정님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한테. 본인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 요즘에 한도